이번 주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이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빅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어닝 시즌에서의 기대치 이런 부분이겠죠. 물론 기업들의 실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을 찍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금리가 1.0%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자, 국민연금의 주식 가치가 무려 30조 원이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우리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가치가 30조 원이나 줄어들 동안 뭘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것이 지네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먹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본다라면 이만큼 가격이 또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또 밑에서 주워 담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고요. 자,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44조 원이나 찍었었던 부분들이 5조 원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9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자, 이 정도라면은 개인들이 거의 그냥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말라버리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줄어버리게 된다라면 시장이 나쁜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개인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들과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부분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조금은 기대감이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많이 올랐어요. 네, 다우지수, 나스닥 할 거 없이 지금 주말장에서 크게 올라오는 상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일단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흐름이 좀 잘 타고 가자는 생각됩니다. 물론 시장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형주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빅 이벤트를 잘 소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일단은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 지난주에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시티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기업들은 별로 좋지 않았죠. 모두 이제 20% 이상의 EPS 감소율을 보였다. 주당 순이익의 감소율을 보였다는 얘기고요.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얘네들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쁘지 않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만큼 그대로 실적이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은행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이제 제외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3분기 기업들의 그 은행주를 제외하고 나서 다른 기업들 봐야 되겠죠.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즉 2분기에는 죽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이번에 3분기에는 어떨 것인가 이런 전망치인데, 자, 이제 7월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중반 정도 지나가고 있고, 이제 말로 가니까 7월은 조금 됐나 보죠. 근데 3분기 시작한 지 이제 3분의 1도 안 지났거든요. 근데 3분기 전망치를 내세우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이런 흐름들을 잘 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기 마련이겠습니다. 일단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압박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기업들의 3분기 전망치가 기존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것들은 IBM,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의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일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요. 또 존슨앤드존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게 되죠. 즉 은행주들이 아닌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어떤 상황을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그런 전망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또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금리,
그다음에 물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FOMC가 물가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울트라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포인트의 금리 인상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이제 9%나 급등하면서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을 줬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 즉 100베이시스 포인트요. 요 정도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한 번 막 뛰어 올랐었거든요. 1%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막 전망치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가능성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FOMC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1%를 금리 인상하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약간은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 자이언트 스텝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지만 안도감을 좀 느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군중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었던, 또 두려워했었던 부분들의 약간의 해소 국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되죠. 왜냐면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 시장이 바닥이다, 더 내릴 것 없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주말장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특별하게 나쁠 것 없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자, 국내 증시 보시면은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 밴드는 2260에서 2400, 그냥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 밴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 정도 가볍게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승을 통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긴 한데, 일단 피크아웃, 그 다음에 이 울트라 스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긍정적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요. 즉 유가라든지 또는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기름값 조금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원자재 시장에서의 안정감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부분들이 물가에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된다면 다음번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반기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의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우려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밑에서도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관심 업종은 자동차, 인터넷, 게임, 미디어, 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빼고는 지금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시 이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부분 좀 있습니다만 워낙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는 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이따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동차 이쪽 같은 경우는 네, 부품주까지 싹 털어가지고 전기차 관련한 또는 미래형 자동차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은요, 일단은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 지표, 그 다음에 ECB의 통화정책회의, 얘네들 뭐 금리 올릴 것인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거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가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물가가 높다 어쩌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어쨌든 다른 데 저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그냥 기업들 실적을 제외하고는 큰 이벤트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뭐 크게 부담 없이 잘 시작을 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좀 괜찮은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네. 내 노후 자금은 어디로 갔냐? 국민연금에 대한 한탄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올해 주식 가치가 30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가 지금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무려 30조 원이 넘게 가치가 떨어졌다. 아, 그래요. 네, 국민연금도 투자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 후반부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판단되죠. 올해 것만 봤을 때 30조 원이니까 대단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가치 총액은 지난해 말 151조 9천억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21조 8천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0조
천억 원이 감소했다. 약 20% 정도 손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20% 손해볼 정도면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 20%만 넘지 않아도 국민연금, 걔네보다 우리가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사 중에서 5% 이상 보유한 주식가치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라고 되어 있죠. 즉, 5% 이상 물량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 정도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5% 이하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총액이 29조 원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얘네들이 주식으로 까먹은 게 1년 동안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수급자들에게 지급한 금액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죠. 야, 이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네들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긴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손해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이런 것들이 1등이겠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5%, 하이닉스 마이너스 27% 까였고요. 네이버 34%, 카카오가 36%, 크래프톤이 48%. 크래프톤 이런 걸 왜 사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SDI 18%, 현대자동차 14%. 얘네는 좀 나은 편이네요. 그죠? LG전자 33%대 있고요. 가장 많이 까인 게 하이브네요. 마이너스 52% 까였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마이너스 42%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51%로 이게 가장 많은 수치인 거, 아니네요. 하이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2등이 SKI 테크놀로지. 이게 지금 이 대형주만 본 건데, 나머지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잃었을지, 감도 안 잡히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손실료. 지금 얘네들은 뭐 수익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나 수익 종목이 하나도 없어. 짜증나. 주식 투자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 성적표 보시면 얘네보단 무조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25%, 뭐 40 몇 프로, 뭐 30 몇 프로, 뭐 얘네보다 나은 거예요. 수익 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국민연금보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수익률이 4년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 얘네들이 이제 이 노후 자금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리게 된다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느니, 뭐 공매도에 참여한다느니, 단기 매매한다느니 등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던 데다가 또 해외 시장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또 손해 본 게 또 만만치 않을 거라면, 이게 국내 주식만 지금 이 정도인데 해외 쪽은 또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돈 안 낸다고 했지?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연금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열심히 주가를 또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열심히 또 올려놓게 되면 또 손실률은 수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잘했어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개미 투자자들만 피를 보는 겁니다. 즉 주가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같이 손해를 본 상황이고요. 언제 올릴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네들만 지들끼리 막 유리한 쪽으로만 진행하게 돼버린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딱 빼놓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손해당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민연금, 기관 쪽도 손해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예요. 손해를 많이 봤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얘네들은 공매도를 쳤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 손실 부분을 보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식에 대한 수치만 본다라면 이 정도 하락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수치를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로 넘기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수가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게 될 테고요. 평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대 평단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조금만 주가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수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반기 랠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배경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많이 내려섰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관심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겠습니다만, 네, 이것을 또 기회로 해서 네, 저점 매수를 통한 그런 계좌 회복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단초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 뭐가 돌아갔냐면 거래대금이요.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44조에서 5조 원으로 떨어졌답니다. 완전 급감이죠.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5945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1. 야,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지난 13일, 금통위에서 0.5%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날 거래 대금이 5조 9,90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6조지 뭐. 근데 5조 원대로 떨어졌다고 해도 뭐 6조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5조 원대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코로나가 확산하기 전에는 이제 5조 6천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2020년 2월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왔었으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예금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예적금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해가지고 예금 적금 쪽으로 은행으로 몰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지난해 1월 11일 날 거래가 이제 엄청나게 늘었었던 44조 4천억에 비교하면 86%나 급감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주가 올라가게 되면 변동성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들락날락하는 포인트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안 좋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또 연준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 올릴 것이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손해도 많이 봤고요. 또, 그 다음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다. 계속적으로 나쁜 소식만 나오니까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 이제 예탁 자금도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잔고도 많이 줄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없는 상태가 되었다.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 자리를 채워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더 이상 팔아먹을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사줘야 되겠군. 이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개인들한테서 물량을 뺏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만큼 개인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 이제 더 이상 안 팔겠대. 이렇게 얘기 나오면 뺏을 물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받아가야죠? 그런 내용들이 현재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들의 흐름에 동참을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밑에서부터 이 메이저 수급이라 봐야 되겠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증시가 대형주를 위주로 일단은 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에이 뭐야 이렇게 쳐다보다가요,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뭐야 좋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또 팔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래도 말라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도 많이 내려가 있고 악재도 거의 대부분 소화하는 국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라는 어떤 관점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잘 버티시고요. 또 반등이 나가거나 또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의 흐름을 좀 양호하게 만들어주는 입장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매수를 과감하게 확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바닥 근처라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때는 개인들이 막 폭발적으로 들어올 때지, 개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가버렸을 때는 조심해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 근데 은행주들의 실적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주들의 실적들이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요. 또 실적 전망치, 예상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닝 시즌에 본격적인 시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국민들의 아니죠. 국민연금에 국민들의 고열을 뽑아먹은 거지. 국민들한테 삥을 뜯어서 투자를 한 국민연금의 주식 가치가 30조 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 대목감이긴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국민연금의 주식 가치가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또 그것을 메꾸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자, 손실을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싶진 않을 테니까 다시 사들여서 하반기에 주식을 올리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거래 대금이 44조에서 5조 원대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개인들의 자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참여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시장을 메꾸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밑에서부터 매수해 가기 좋을 거고요. 개인들이 더 이상 팔아먹을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이제 주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장에는 항상 양과 음의 기운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강세와 약세가 있다. 강세장 안에서는 하락의 기운이 있고 약세장에서는 상승의 기운이 들어있다. 이처럼 시장은 지속하는 것보다는 항상 반전의 기운을 품고 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가더라도 시장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꼭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하죠. 네.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와 반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상황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꾹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훅훅 바뀐다거나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 진행되죠. 9시부터 무방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참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오늘 시장 네, 또 활활 불타오를 것인지 불타오르네. 네, 그거 한번 우리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